বড় কৃপা কইলে কৃষ্ণ অধমের প্রতি কি লাগিয়া নিলে হেতা করো এবে গতি আছে কিছু কার্য তবা এই অনুমানে নহে কেন আনিবেন এই উগ্রস্থানে রজস্তম গুণে এরা সবাই আছানা বাসুদেব কথা রুচি নহে সে প্রসন্ন তবে যদি তবা কৃপা হয় হয়তো কি সকলেই সম্ভব হয় তুমি সেই কৌতুকী ভাবে বুঝালে তারা বুঝে সেই রস এটা কৃপা করো প্রভু করি নিজব 프라부파다 전기. 프라부파다, 당신의 행복을 항상 빌어주는 사람. 제1장. 고군분투. 콜카타, 1965년 8월 13일. 잘라두타는 신디아 증기 선박 회사의 일반 화물선이었지만 일반 승객실도 하나 있었다. 1965년 8월과 9월에 콜카타에서 뉴욕까지의 항해 동안 일반 승객실은 식사 제공을 포함한 무료 티켓을 갖고 승선한 69세의 스리 아바이 차라나라 빈다 박티베단타 수아미가 차지했다. 아내와 함께 승선한 선장 아룬 반디아의 지휘 아래 잘라두타는 1965년 8월 13일 금요일 오전 9시에 출항했다. 이 기장의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승객실은 꽤 편안하고 수마띠 모라르지 여사로 하여금 이러한 배려를 하도록 하신 크리시나께 감사한다. 지금의 심정은 참으로 평안하다고 썼다. 그러나 14일째 되던 날 뱃멀미, 현기증, 구토, 벵골만, 포구, 더욱 심하게 앓고 있음이라고 기록했다. 19일째 배가 현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도착했을 때에야 뱃멀미를 이겨낼 수 있었다. 선장은 수아미를 해안가로 모시고 콜롬보 주위를 자동차로 안내했다. 그 후 배는 인도 서쪽 해안선 코친을 향해 떠났다. 크리시나 단신일 잠마스타미는 그해 8월 20일이었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선원들에게 크리시나에 관해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고 자신이 요리한 프라사담을 나누어 주었다. 8월 21일은 그의 69세 생일이었는데 어떤 기념식도 없이 그저 바다를 바라보며 보냈다. 같은 날 배는 코친에 도착했고 수아미가 뭄바이에서 붙인 출판물 스리맛 바가바땀이 배에 실렸다. 23일째 배는 홍해에 이르렀는데 여기서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큰 어려움을 만났다. 일기장에 비, 뱃멀미, 현기증, 두통, 식욕부진, 구토라고 기록했다. 이틀 동안에 2번의 심장마비를 겪었다. 그가 지닌 사명의 취지만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견뎌냈지만 이틀 동안 겪은 격렬한 통증 후 또다시 심장마비가 찾아온다면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통증을 겪던 둘째 날 밤에 꿈을 꾸었다. 크리시나께서 여러 화신의 형태로 배를 젓고 계셨고 박티베단타 수아미에게 두려워 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 수아미는 크리시나께서 보호하심을 확신하게 되었고 격렬한 발작은 재발하지 않았다. 잘라두타는 9월 1일 수에즈 운하를 통과했고 9월 2일 세이드 항구에 정박했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선장과 함께 그 도시를 방문했고 그곳을 마음에 들어했다. 6째 되던 날은 어느 정도 회복되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메뉴는 자신이 직접 요리한 녹두죽과 튀김빵이었다. 일기장에 조금씩 기운을 차려가고 있다고 적었다. 9월 10일 금요일. 오늘은 배가 순항하고 있다. 하지만 브린다반과 스리 고빈다, 고피낫, 라다 다모다라와 헤어진 아픔을 느끼고 있다. 유일한 위안은 차이타냐 차리탐니타인데 그 안에서 감노수 같은 차이타냐의 일화를 맛보고 있다. 나는 이제 인도를 떠나 차이타냐의 명을 이어받은 나의 스승 박티시단타의 명을 오직 따를 뿐이다.
나는 어떠한 자격도 없지만 오직 성현의 명을 수행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브린다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나는 그들의 자비에만 전적으로 의지할 따름이다. 1965년 잘라두타의 대양 항해는 참으로 순조로웠다. 반디아 선장은 이제까지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렇게 순조롭게 대서양을 건넌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순항은 크리시나의 자비 덕분이라고 수아미가 대답했다. 선장의 부인은 박티베단타 수아미에게 또 한 번의 순항을 위해 자신들과 같이 돌아가자고 했다. 수아미는 일기장에 대서양이 평상시와 같았더라면 아마 나는 죽었을 것이다. 그러나 크리시나께서 배를 책임지셨다고 기록했다. 콜카타를 떠난 지 35일 만에 잘라두타는 1965년 9월 17일 오전 5시 30분에 보스톤의 커먼웰스 항에 도착했다. 배는 뉴욕으로 가기 전 보스톤에 잠시 정박할 예정이었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보스톤에서 미국 출입국 세관을 통과해야 했다. 그의 비자는 2개월짜리였고 담당 공무원은 출국 기한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었다. 쇼핑할 계획이었던 반디아 선장은 수아미에게 같이 보스톤 산책을 가자고 청했다. 그들은 다리를 건너 번화가로 들어가 오래된 교회, 물류창고, 사무실 건물, 술집, 싸고 번지르르한 서점, 나이트클럽, 식당을 지나쳤다.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잠시 도시를 구경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뎠다는 것과 보스턴 커먼웰스 항에서 벵고로로 그가 지은 시였다. 제목은 미국에 전하는 크리시나 이식이었다. 배 위에서 작성한 몇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크리시나님이시여, 당신은 이 보잘것없는 영혼에게 너무나 친절을 베푸시는데 저는 당신께서 왜 저를 이곳에 데려오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제 저에 관한 한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제 생각에 당신이 이곳에 뜻하신 바가 있으신 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왜 저를 이 끔찍한 곳에 부르셨겠습니까? 여기 대부분의 사람은 무지와 탐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속의 삶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들이 아주 행복하고 만족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시나의 신성한 메시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가장 훌륭한 마술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의 원인 없는 자비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들이 헌혜의 감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까? 오 크리시나님이시여, 그들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저 당신의 자비를 향해 기도할 뿐입니다. 무생명은 당신의 뜻으로 환영의 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원하신다면 당신의 뜻에 의해 저들이 환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정녕 당신께서 저들의 구원을 바라신다면 저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크리시나 이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주 불행하고 자격도 없고 가장 비천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은총으로 저들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제 스스로 하기에는 저는 아무런 힘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당신에 관해 말하도록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이제 제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당신의 뜻에 달렸으니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전 우주의 영적 스승이시여, 저는 당신의 메시지를 그저 반복할 뿐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제가 하는 말이 그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원인 없는 자비로 제 말은 순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신성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심장을 관통할 때 그들은 분명 기쁨을 느끼고 이 생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오 크리시나님이시여, 저는 당신 손에 든 꼭두각시입니다. 당신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 춤을 추도록 하신다면 춤을 추게 하소서. 춤을 추게 하소서. 당신의 뜻에 따라 춤을 추게 하소서.
저는 헌혜심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크리시나란 신성한 이름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박디베단따로 이름 지어졌으니 이제 당신의 뜻대로 이 이름에 맞는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하십시오. 서명, 가장 불운하고 보잘것없는 거지. 에이스 박디베단따 스와미.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 커먼웰스항 잘라두타 배안에서 1965년 9월 18일 9월 19일 잘라두타는 뉴욕항에 도착해 17번가에 있는 브루클린 항에 정박했다. 박티베단타 스와미는 맨하튼의 경이로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비롯한 여러 고층 건물을 보았고 과거의 수많은 방문객과 이민자들이 그랬듯이 자유의 여신상도 보았다. 박티베단타 스와미는 브린다반에 사는 사람들에 맞는 차림을 했다. 목에 작은 툴라실 목걸이 칸티말라를 걸고 돗띠를 입고 손에는 자파말라, 염주와 염주 주머니를 들고 낡은 차달, 쇼를 걸치고 있었다. 황금색 피부빛에 머리는 시카를 제외하고는 깨끗이 삭발했으며 이마에는 바이시나바를 상징하는 표식의 하얀 틸라카를 하고 있었다. 그는 하얀색의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는데 인도의 헌혜자들에게 흔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뉴욕의 그 누가 이러한 바이시나바 차림의 헌혜자를 본 적이 있었으며 또한 보기를 꿈꾸었겠는가. 그는 아마도 전통 복식을 하고 뉴욕에 도착한 최초의 바이시나바 산냐시였을 것이다. 물론 뉴욕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이방인들에게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지만 말이다. 박티베단타 스와미는 혼자였다. 그의 후원자 아가왈스는 펜실베니아주에 있었다. 배 위에서 항구로 걸어 내려가는 순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별다른 계획이 없었지만 누군가가 마중을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 왼쪽으로 가야 할지조차 몰랐어. 항구에서 공식적인 입국 절차를 통과하고 펜실베니아 버틀러의 아가왈 가문에서 보내온 여행사 직원을 만났다. 뉴욕에서 고작 몇 시간의 소비라고 부른 달랑 40루피의 돈과 선장, 만디아에게 3권짜리 스리맛 바가바탐을 팔아 생긴 20달러를 지참한 박티베단타 스와미는 손에 우산과 여행용 가방을 들고 여행사 직원과 함께 항구 소속 버스터미널에 이르러 버틀로로 가는 차에 올랐다. 박티베단타 스와미께서 새벽 4시에 펜실베니아의 버틀러에 있는 아가왈의 집에 도착하자 곧발 아가왈이 소파에서 좀 쉬라고 권유했다. 그 집에는 작은 거실과 부엌, 위층에 방 2개와 화장실이 있었다. 곧발과 미국인 부인 셀리 사이에는 어린 2 자녀가 있었고 그들은 지난 몇 해 동안 그곳 버틀러의 기반을 잡고 살고 있었다. 그들의 집은 너무나 협소해서 스와미가 YMCA의 방을 잡고 낮 동안에 그들을 찾아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다. 물론 집이 협소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스와미였다. 버틀러의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아이였다. 셀리가 회고한다. 우리는 꽤 지적인 사람들과 모임을 가졌는데 모두가 스와미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이죠. 마치 책 속에 있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누가 펜실베니아 버틀러의 한 가정집에서 스와미를 만나리라 기대했겠어요? 미국 중류 사회의 한 가운데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꽤 먼 곳에서 일부러 스와미를 보러 와주셨어요. 우리는 피츠버그에 여러 사람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들도 찾아왔어요. 스와미가 여기에 계시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었지만 그에 대한 관심은 오직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는 몇 되지 않는 소지품 중에 타자기와 우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화제가 되었는데 그는 늘 우산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날씨가 좀 추웠고 머리가 벗겨지기 시작해서 누군가 만들어준 수영모 같은 모자를 늘 쓰고 있었어요. 그것 역시 화제가 됐어요. 스와미는 총명해서 누군가를 2번 보면 그가 누구였는지를 다 기억했어요. 그는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 집에서 만났거나 차에서 동승한 적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고 손을 흔들며 그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정말 총명한 분이셨죠. 모두들 수아미를 좋아했어요. 사람들은 그의 지성에 깜짝 놀랐죠. 그는 모두의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풍부한 유머도요. 그는 늘 근엄했지만 유머 감각도 있었어요. 조금은 무서운 표정의 얼굴이었지만 아주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수아미는 제 생애에서 가장 쉬운 손님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면 그는 만트라 구송을 했고 그가 아주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제가 말할 시간이 없을 때도 그는 그저 구송했어요. 대하기도 쉬웠는데 수아미는 결코 지루함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를 손님으로 맞아 어떤 압박감이나 긴장도 느끼지 못했어요. 그는 사람을 너무나 편안히 해주는 타입이었고 제가 아이들을 돌볼 때면 그저 구송했어요. 함께한 시간들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다른 일을 봐야 할 때면 그는 구송하며 행복해했어요. 그는 훌륭한 손님이셨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면 모두 담배를 피웠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것이 수아미가 한 말씀이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수아미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는데 고팔의 아버지 앞에서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수아미도 고팔의 아버지와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누구와 아무 문제 없이 지내주었어요. 9월 22일 버틀러 이글즈라는 잡지에 특별한 기사가 났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힌두 전통의 헌혜자가 서양에 찾아온 목적을 설명한다. 사진 기자가 아가왈의 집에 찾아와 스리맛 바가바탐을 펼쳐들고 거실에 서 있는 박티베단타 수아미의 사진을 촬영했다. 제목은 박티 요가 특사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시작했다. 빛바랜 주황색 옷을 입고 하얀색 슬리퍼를 신은 약간 갈색 피부의 스님이 어제 소형 자동차에서 내려 버틀러 YMCA 회관의 모임에 참가했다. 그의 이름은 AC 박티베단타 수아미이고 서양 사람들에게 영적 메시지를 전하러 온 인도의 특사이다. 기사는 스리마 바가바탐을 성서라고 표현하고 박티베단타 수아미를 학식 있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저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신의식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라고 수아미는 말한다. 절대 신은 수천, 수만의 형태를 지닌 모든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설명한다. 인간은 진화의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진화의 순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고 그는 믿는다. 박티베단타는 헌혜자의 삶을 살며 어떤 여성도 자기 요리에 손대지 못하도록 한다. 6주 동안 대양을 항해한 후 현재 아가왈의 집에서 스스로 요리하는데 여러 층으로 된 노쇠 냄비로 밥, 채소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인도 식빵도 만든다. 그는 엄격한 채식주의자이며 오직 우유만 마신다. 그는 우유가 아기들과 노인들을 위한 기적의 음식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인들이 영적 삶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셀리 수아미는 요리할 때 버너 하나만 사용했어요. 여러 층으로 된 냄비 바닥에는 달을 끓여 김을 내고 그 위에서 채소가 익도록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런 푸짐한 점심을 준비했는데 점심 준비는 11시 30분에 끝났어요. 고팔은 항상 12시경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직장에 돌아갔는데 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주곤 했어요. 그런데 수아미가 만든 음식을 우리도 좋아하자 그는 모두를 위해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아미의 음식을 우린 정말 좋아했어요. 수아미에게 미국에 관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참 재미있었는데 왜냐면 그는 한 번도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를 슈퍼마켓에 데려가는 것은 정말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그는 오크라나 냉동 채소 포장을 푸는 것을 즐겼는데 다듬고 자르는 등의 손질을 할 필요가 없었죠. 매일 냉장고를 열고 그저 냉동 채소를 고르기만 하면 됐어요. 그를 지켜보는 것 자체가 재미있었어요.
진공 청소기로 청소할 때 소파에 앉아있던 그는 흥미롭게 그것을 지켜본 다음 청소기에 대해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었어요. 매일 그는 훌륭한 식사를 준비했고 모든 것이 참으로 재미있었어요. 우리도 무척 즐거웠어요. 저는 채소를 자르고 수아미는 향신료를 뿌리고 우리는 같이 웃곤 했죠. 그는 정말 유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짧은 시간 만에 마치 그의 딸이 된 느낌이었어요. 그는 시아버지 같았지만 정말 가깝게 느껴졌어요. 그는 모든 것에 즐거워했어요. 저는 수아미가 좋았어요.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들 브리즈가 6, 7개월 정도 되었을 때 수아미가 왔는데 인도인들은 아들을 좋아하잖아요. 수아미도 브리즈를 좋아했어요. 브리즈가 처음으로 일어섰을 때 수아미가 곁에 있었는데 브리즈가 처음으로 힘들여 일어서는 것에 성공하자 수아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축하였죠. 다른 때는 아기가 수아미의 신발을 물어뜯었어요. 아, 이 신발은 인도 구석구석을 다닌 신발인데 우리 애가 이것을 물어뜯다니 하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보통 엄마들이 하는 생각이 들었죠. 거의 매일 저녁 이웃집 정원에 앉았는데 우리도 가끔 그와 같이 앉거나 거실에 머물렀어요. 어느 날 겨우 3살 된 우리 딸 파멜라와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파멜라를 일요학교에 데려가곤 했는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그 후로 긴 법복에 염주, 틸락을 한 수아미를 보자 예수 수아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수아미는 미소를 지으며 이 어린 아이가 사람을 이끌 것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 상황이 정말 웃겼어요. 박티베단타 수아미는 라이온스 클럽과 YMCA를 포함한 그 마을의 여러 단체에서 강연했다. 펜실베니아 헤르만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강연하고 아가왈 집에 오는 손님들에게도 정기적으로 강연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포교하는 것을 꽤 희망적으로 보았지만 인도에서의 지원이 필요함도 절실히 느꼈다. 어쨌든 버틀러에서의 한 달을 지내고 나니 미국 체류 기간이 이제 한 달만 남았다. 그래서 기한이 다하기 전 뉴욕에 가서 포교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필라델피아에 가서 펜실베니아 대학 산스크리터 교수로 있는 노르만 브라운 씨를 만나기로 했다. 이미 약속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산야시로서 박디베단타 수아미는 한 곳을 떠나 또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익숙했다. 탁발 수도승으로서 버틀러 YMCA에서의 조용한 삶을 두고 떠나는 데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다. 또한 가정집에서 편히 요리하고 셀리 아가왈과 진공 청소기, 냉동 음식, 미국식 생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 대한 집착도 없었다. 버틀러에 머문 것이 도움이 되었다. 미국 생활의 첫 경험을 하고 건강과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미국에 인도식 채식을 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가 있고 사람들이 자신의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다.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하는 강의는 큰 효력이 없다는 것과 비록 기성 종교로부터의 저항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았다. 10월 18일 그는 버틀러를 떠나 필라델피아를 거쳐 뉴욕을 향했다. 셀리, 한 달을 같이 지낸 후 저는 정말 수아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그는 필라델피아로 가길 원했어요. 단지 이틀간 머물기 위해 필라델피아로 간다는 것은 저로선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수아미는 그곳에서 강연한 다음 뉴욕으로 갈 작정이었어요. 하지만 뉴욕에는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일이 잘 되지 않아도 여전히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뉴욕에 가길 원했어요. 저로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가 떠난 날 새벽을 기억해요. 약 2시경이었어요. 버스를 타기 위해 곧발이 그를 모시고 갈 때까지 앉아서 기다렸던 것을 기억해요. 곧발은 잔돈 한 움큼을 갖고 있었고 버스 터미널에서 어떻게 동전을 집어넣고 샤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루에 몇 번씩 목욕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곧발은 뉴욕의 자동 판매식 음식점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양말에 동전을 담아 주었어요.
그것이 그가 가지고 떠난 전부였어요. नमो विष्णुपादाय कृष्णपृष्ठाय भूतले श्रीमते भक्तिसिद्धान्त सरस्वती नामिने श्रीवासभानवी देवी दयिताय कृपाब्धये कृष्णसम्बन्ध विज्ञान दायिने प्रभवे नमः।